네, 시장이 우리 그래도 그동안 잘 좀 선방을 했는데 네. 걱정이에요. 이게 지금 이제 연말까지 조정장 이어질 거다 이런 의견들도 갑자기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.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? 뭐 늘 그런 전망은 하락이 나오고 난 뒤에 항상 나오는 맞아요. 내용이라 네. 저는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할 것 맞아요.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시장은 항상 내릴 수 있는 거고요.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우리 행보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행보장이나 상승장이나 하락장에도 파동이 있는 거니까요.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제 어떤 악재적인 이슈는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. 미국 전반적인 부분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그 기존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죠. 제가 중요한 인물이 파월 연준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이다라고 했는데 둘이 동시적으로 이제 얘기를 꺼내 언급을 나오면서 그 언급이 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하방성을 좀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는 측면을 약간 바꿔서 지속적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겠다, 조금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게 이제 시장의 악재로 반영이 된 거고요.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좀 땡겨질 것이냐, 땡겨진다라기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인식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서 그리고 채권 거기에 따른 채권 보유자들이 채권 매도로 이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요. 이 흐름은 우리가 이미 올해 2월달, 3월달에 한번 겪었던 겁니다. 그 국채 수익률이 1.8%대까지 올라갔었을 때 시장에 나스닥에 큰 조정이 있었고 국내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. 그런 흐름 이후에 박스권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받치고 하락이 이어지는데 또 하방 지지력이 생기고 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있었다시피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 어느 상황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내려갔을 때 지지력이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고 역시 저는 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은 11월 달 이후에 11월 달에 발표가 있고 내년에 진행이 될 거라고 이미 확정적으로 보고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그런 과거에 2013년, 14년도 때 제가 한번 예를 들었다시피 똑같은 내용입니다. 똑같은 기대감으로 한번 흔들렸다가 또 다시 주가는 올라가고 시장은 또 오르다가 또 한번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하락이 나오고 또 다시 회복을 하고 그 이후에 방향성 우상향으로 가져가는 흐름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도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위쪽으로 가는 흐름 이 모든 내용은 인플레가 오고 이 인플레가 약간 조금 그 오는 흐름 자체가 조금 애매한 거 있는 거예요.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지금 모든 시장이 불확실성에서 일어나는 이 시장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혼돈입니다. 혼돈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. 그 예측도 원래는 하지 않고 방향성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이 내려왔을 때는 저는 역시 피할 필요 없다. 현금성이 있다라면 아주 적은 금액에 내가 현금밖에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 저가 매수를 기회를 노리고 추가 매수가 아니라 신규 매수를 노리자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었고 이 방향성의 흐름에서 주가가 내려올 수 있는 건 삼성전자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이 시기적인 부분에서 반도체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것 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봤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한 7만 원대, 한 6만 9천 원 정도 보입니다. 그 가격대 왔었을 때는 하방 지지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앞서 있었던 이 하락폭에 대한 추가적인 계단식 하락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 제가 늘 강조했던 12월 2일 가격대가 6만 9천 원대 정도 됩니다. 7만 원 바로 아래선인데 그 가격대 정도까지만 저는 열어두고 좀 시장을 바라본다라면은 단기간에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요. 그 빠르게 내려온 만큼 회복성을 보일 때는 이 순환 구조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역시 계단식 하락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앞서 이 박스권 장세에서 추세적으로 내려온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 종목들이 방향성을 틀고 위쪽으로 돌아 올라가면서 순환 구조.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승 흐름보다는 코로나 때하고 굉장히 그 폭은 다르지만 흐름성은 비슷한 하방성으로 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내려오고 난 뒤에 소폭으로 상승을 이어주면서 이 섹터별로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올라오는 흐름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내려오는 흐름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. 우리가 2월달, 3월달에도 겪었다시피 이 1월달 작년 12월달에 있었던 이 큰 폭의 시세가 있었던 이 구간은 지킬 거라고 보여집니다. 이 과거에 있었던 2차적으로 삼성전자가 72,000원을 터치하고 난 이후에 올랐었던 이 흐름성으로 봤었을 때 이 구간이죠. 11월달, 12월 초째 흐름, 이 흐름성을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지켜질 거라고 판단되니까요.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이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시장성, 거시경제적인 부분에서 시장성, 늘 있는 패턴입니다.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, 늘 시장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자본 시장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 늘 있는 내용 가지고 이 시장은 하나만 팩트만 얘기를 드린다라면은 연중에 2회에서 3회 정도 혹은 1회를 깊게 내려오든 2회, 3회 정도 이상의 시장의 이벤트가 늘 존재하는 겁니다. 그 이벤트가 지금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미 내려가는 주가에 여기서부터는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멘탈 싸움이죠. 멘탈적인 부분인데 개인의 공포는 그 이후에 한위로 바뀌게
바뀌어왔던 게 통계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공포에서 내가 뭐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내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다라고 해서 과감히 또 여기서 뭐 공포에 떨려가지고 손절을 다 진행을 해버린다. 뭐 한 종목을 줄인다는 생각에서 그 종목의 비중을 전체적으로 매도로 가져갔을 때는 그 손실이 확정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있고 하방 지지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. 그 지표로 삼성전자를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69,000원대 정도까지는 약간 열려있긴 합니다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릅니다. 그 하방성을 보고 그 아래쪽에 방향성이 왔었을 때는 저는 순차적으로 분할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진입 구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. 애초에 제가 삼성전자 72,000원짜리에서의 1차적인 구간이 된다라고 했으면 그 밑에 구간이 2차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시장성에 분명히 하방 지지력이 있고 이 기간은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요.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이 경기 회복 신호로 이어지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복으로 이어진다. 앞으로 많이 열려있는 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성,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친환경 쪽 관련된 모멘텀,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, 그 정책에서도 역시 친환경입니다. 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, 우리가 ESG라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치중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, 친환경적인 부분 요소, 2차 전지나 이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죠. 반도체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. 다양한 쪽의 환경적인 부분, 화학 쪽, 기초화학도 역시 경기 회복 신호로서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. 화학주부터 해서 내려오는 말, 그리고 은행권을 너무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시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텀을 두고 보는 게 좋고요. 배당 성향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역시 손보 쪽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시장 너무 과한 우려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좀 바라보고 지켜보는 투자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주식을 하다 보면 늘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대해서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하방 지지력이 분명히 나올 거다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 기준을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69,0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근대가 오면 이제 분할 매수의 기회다라는 설명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. 자, 시장에 대한 걱정은 잠시 넣어두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댓글은 김가영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. 팜스토리 2,805원에 5% 손실이 크다가 어제 상한가에 오늘은 급등하는데 매도 타이밍 잡아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오늘도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네요. 언제 팔까요? 이런 장에서 이런 이슈를 탔던 기업들은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슈가 됐던 기업에 같이 따라가는, 편승되는, 돈이 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살 게 없으니까 올라가는 말을 보게 되는데 그런 연속성이 좀 나온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도 오늘 시장 하방성이 조금 더 강하니까 저는 이익을 챙기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5%라고 비중 적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가격 단가가 낮으면 모르겠지만 높게 이 상단 꼭대기입니다. 물려있다가 올라오는 흐름이니까 강한 건 맞습니다. 추가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제한적으로 위아래 변동성 계속 가져갈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구조에서 이익을 50% 이상, 절반 이상 정도 이익을 챙기시고요. 내일까지 흐름만 보고 유지하시되 이 가격을 애초에 훼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가격대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가격적으로 2,820원인데 이탈했을 때는 그 절반의 이익으로 만족하시고 본인 매수가 이탈하는데 들고 있지 않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. 현재가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2,820원 익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. 이번에는 모나코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. 이지홀딩스 5,330원에 10% 가져가도 될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. 뭐 이 정도 어제 오늘 급등을 하다가 오늘은 좀 변동성이 심하네요. 어떻게 보세요, 멘토님? 같은 대응입니다. 팜스토리를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고요. 네. 어제 분명히 이지홀딩스가 먼저 출발했지만 흐름상은 팜스토리가 더 강한 흐름이고 같은 계열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매수가에서 절반 똑같은 대응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팜스토리가 우위적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고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인데 한 번쯤 시세는 더 주겠지만 역시 매수가의 절반 매도하고 시세적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5,700원 부근 올라가기 전에 5,700원 약간 하단 쪽에서 나머지 비중은 익절하는 쪽으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. 이번에는 아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. 신성 ENG 3,500원에 10% 작년에 물려서 마음고생 중입니다. 최근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까요? 지금이라도 10%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될까 고민이 큽니다.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.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괜찮을까요, 멘토님?
저는 애매한데요. 조금 애매한데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. 뭐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, 뭐 정책적으로 뭐 태양광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태양광 이외에도 뭐 새만금 쪽에 관련된 부분 모멘텀을 신성ENG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, 역시 신성ENG도 이익 구조죠. 이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안 나오고 있는 거고, OCI는 엄청 잘 가고 있는 게 역시 원자재 쪽에 대한 관련성을 볼 수 있는 소재 쪽 완전 그냥 기초 가장 최상단에 있는 그 가격 부분이니까 실리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에 대한 영향성이고, 그걸 따라가는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. 다만 정책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저는 고려하지를 않겠습니다. 하지 않고요. 역시 올라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반전의 흐름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강하게 가기에, 이 이전의 상단을 뚫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. 저는 한 3,1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좀 대응을 해주는 게 어떨까,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민동원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. JNTC 11,300원에 7%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. JNTC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지지부진하네요. 네, 참 아쉬운 회사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. 네.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감소했는 부분이 좀 악영향을 끼치고, 역시 영향은 하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하웨이항에서 매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, 역시 그 UTG 뭐 커버 글라스 쪽에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이 이제 그 폴더폰이나 그리고 전장 쪽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아직 초입이 열리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이, 원래는 이 기업 자체가 저평가 구간에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하웨이항이 실적이 올해부터 조금 영향을 좀 많이 주기 시작하면서, 다만 이제 중국 쪽에 휴대폰 판매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올라가게 되면 하웨이가 아니라 하웨이에서 분사되는 떨어져 나온 기업들, 그 정부기관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에 대한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본다라면 하반기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. 가격적으로는 지금 시장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내려온다라면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 기다리고 이 기업은 방향성을 전하는 위쪽으로 좀 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하단 쪽은 6,800원대 정도 가격은 가격 단가 조절에 대한 부분에서는 만족스러울 수 있는 가격대로 판단이 됩니다.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요. 조금 추가적으로 내려왔었을 때 비중을 점진적으로 한 번에 늘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는 가능하다,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강연의 일정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번 주가 아니라 오늘입니다. 네, 오늘 얘기 드렸고요. 뭐 시장 잘 만났다고 얘기도 드렸었고, 네, 맞아요. 일단은 뭐 오시면은 그냥 현실적인 얘기로 좀 시장을 좀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, 결국 중요한 건 대응이니까요. 맞아요.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툴로 잡아가야 될까, 그런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, 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기는 늘 반복되는 겁니다.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뭐 테이퍼링을 진행하든 금리 인상을 진행하든 미국 헝다그룹이 디폴트가 일어나서 채무 불이행이 진행이 되든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, 투자는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내용을 조금 볼 테니까요.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저 왜 오늘 목요일인 줄 알았을까요? 수요일 오후 8시, 오늘 밤 8시 멘토님의 강연 함께 하셔서 지금 같은 이 하락장, 조정장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비법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